미국 언론은 최근 인공지능 컨설팅 기업인 글래드스톤 AI가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가장 발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글래드스톤 AI는 주요 인공지능 기업의 최고 경영진, 사이버 보안 연구원,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 국가안보정부 당국자 200여 명을 1년 넘게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인 범용인공지능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됐다. 인공일반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지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는 연구 분야를 가리킨다. IT 업계는 현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준인 인공지능 기술이 조만간 사람과 동등한 인공일반지능, 인공의식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고서는 인공일반지능은 통제력 상실로 인한 재앙적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엔트로픽, 엔비디아는 모두 2028년까지 일반 인공지능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AI는 인류 문명 발전의 결정판이다. 빠른 산업화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류의 삶의 깊숙이 뿌리내렸다. 진짜 같은 가짜 사진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고 수학 난제도 순식간에 풀어낸다. 관건은 AI의 쓰임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 옆 건물이 불타고 있는 AI발 가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을 때 국방부가 조작된 사진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미국의 S&P 500 지수가 0.3% 급락했다. 같은 11월에는 일본 총리의 외설적 발언 동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일본 민영 방송인 니온 테레비 뉴스 로고와 라이브 브레이킹 뉴스 표시도 있었지만 역시 가짜였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AI 대부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AI는 핵무기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면서 평생 해온 AI 연구를 후회한다고도 했다.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이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즉 다르파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연구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언가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어떠한 사업의 여러 방산업체나 연구기관들을 경합시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결과물을 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르파는 1957년 소련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의 위기의식을 체감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도로 1958년에 창설됐습니다. 다르파의 연간 지원 예산은 31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한국 법무부의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참고로 다르파가 주도하는 미래전쟁 무기체계와 관련된 연구사업이 3년 이내에 다른 국가 등에서 실용화되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됩니다. 다르파는 절대로 구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에 손을 대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르파의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오버 테크놀로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연합뉴스는 미 언론 보도를 인용해 대표적 바이오 회사인 프로푸사가 미국의 다르파의 지원을 받아 질병에 대한 신체 반응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는 젤라틴 형태의 나노 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인체에 삽입되면 인대와 뼈 그리고 세포 등의 조직과 결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물질인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가 인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슈퍼컴퓨터에 연결되어 인공지능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컴퓨터와 기계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르파의 창설 목적은 경쟁 국가로부터의 군사와 관련하여 기술적 기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깡마른 남성에게 특수 혈청주사를 주입하고 특수 장비에 넣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몸이 울퉁불퉁 근육질로 변하면서 일반 군인의 10배가 넘는 근력과 체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 퍼스트 어벤져에 나오는 슈퍼솔저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 모습입니다. 최근 다르파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슈퍼맨과 같은 슈퍼솔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다르파는 군인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기술을 실험 중입니다. 나노기술로 만든 인공적혈구로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수면을 참는 유전자 변형,
그리고 뇌파로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미국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슈퍼솔저 계획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공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중공의 경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신체 능력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의 외교 당국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중공이 슈퍼솔저 육성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육군도 2050년까지 전쟁을 바꿀 8가지 게임 체인저 가운데 첫 번째로 슈퍼솔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율 전투 로봇, 에너지 무기,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다르파는 최근 무인 잠수함 추적선인 시헌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시헌터는 인간의 개입 없이 수개월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적의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시헌터의 하루 운영 비용은 2만 달러인데 능력이 비슷한 구축함을 하루 띄우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합니다. 화력은 물론이고 사이버 전쟁에서도 인공지능은 상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무기가동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발견해 교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최첨단 전략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비대칭 무기인 셈입니다. 최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모인 80여 개 국가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킬러 로봇은 화약과 핵무기에 이어서 전쟁의 제3의 혁명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중공군 수뇌부가 인공지능의 군 활용성에 주목한 것은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대결은 AI가 전쟁에 견줄 만한 복잡한 분석과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소화해 비디오, 음성 등의 패턴을 인식하는 기계학습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해 실시간 최적의 선택을 하는 딥러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숙한 추론을 하는 인공지능 개발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핵심적입니다. 13억 9천만 개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으며 10억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가 있는 중공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인공지능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합계보다 3배나 많은 것입니다. 중국인의 스마트폰 상품 결제 금액은 미국인의 50배가 넘습니다. 대만 출신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카이프리는 중국은 이런 데이터를 사적 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중앙 집중화해 민과 군 그리고 정부 당국이 긴밀하게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주요 응용 분야에서 2025년까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을 이루고 2030년에는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 등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이 우리 시대의 스푸트니크의 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57년 구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처럼 지금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최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능력을 갖춘 인재 집단은 아직까지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례로 AI 칩의 디자인과 개발에서도 미국의 인텔과 AMD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치밀한 기술 절도 등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는 최근 10년 동안 중공군 과학자 3천여 명이 서양 명문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배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최대 AI 인터넷 기업들과 군의 엘리트 컴퓨터 과학자 간의 융합 연구가 활발한 것도 인공지능 기술 절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쉬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 핵무기를 제조했던 맨하탄 프로젝트나 우주 경쟁을 한 항공우주국처럼 지도력과 비전을 갖추고 인공지능 경쟁을 이기기 위해 자원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AI 짜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국가 전력을 갖춰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국가적 차원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AI 무기의 위력을 과신하는 국가가 우위를 점하려고 타국의 무기와 통제 시스템을 선제 공격하고 핵 보복 능력까지 제압하려는 재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무기는 매 순간 결정이 마이크로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의 재래식 무기나 인간을 압도하게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인간이 결정하던 발사 명령이 인공지능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무기 사용 지침은 인간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인공지능 드론이 동원된 공격을 인공지능 무기로 맞선 상황은 결국 인간의 손과 통제 범위를 벗어나 로봇 대 로봇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쟁의 어느 단계에서 인공지능과 기계가 전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우 효과적인 살상 무기들은 결국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장궁, 석궁, 기관총, 그리고 잠수함 등에 대해 도입 초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현대적인 무기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인 이원종 호원대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미래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45년을 기술적 특이점으로 예상한다.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면서 미래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대변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공상과학 영화 속의 가상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암울한 미래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인공지능을 악용한 테러 방지를 위해 기술적 능력 배양,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의 미래 상황과 미래전 대응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